출범 10년 차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계획된 도시와 다채로운 농작물로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스마트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이번 주 부자농부가 전해준 성공 비법 힌트. 분무기가 뭐지? 일단 인근 하우스에서 들리는 분무기 소리를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저기 분무기로 부자된 농부 맞으실까요? 아, 예. 세종에서 분무기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이명곤입니다. 도화지 같은 하얀 배들 위에 그림 같은 초록 채소들을 분무기로 키운다는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이라는 그 분무기는 어디에 있어요? 예,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아재? 있네요, 있어 분무기. 이 분무기로 키우는 주요 작물이 뭔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한 10가지 종류 기르고 있는데요. 상추 종류하고요. 딸기, 고추, 제라늄하고 베고니아까지 재배하고 있습니다. 분무 방식으로 잎부터 꽃, 열매, 구근 식물들까지 없는 게 없는 종합 선물 세트. 연매출 2억 5천만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명근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990제곱미터 면적 하우스에 나열하기도 벅찰 정도로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부자농부. 어떤 노하우로 부자농부가 되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낱낱이 샅샅이 그 비법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하고 있는 거야? 예, 오늘 몇 박스 들어왔어? 10박스요. 채소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긴 뿌리 돌돌 말아 개별 포장하는 이건 이름이 뭐예요? 포기상추로 나가는 카이피라라는 유럽 상추입니다. 쓴맛이 좋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꽃다발처럼 풍성하고 단맛이 있는 카이피라 외에도 이름처럼 고소하고 부드러운 보테드 등 유럽에서 온 쌈 채소들을 키우는데요. 유럽! 아하, 멀리 와서 그런가요? 뿌리가 정말 기네요. 아닙니다. 유럽 상추라서 뿌리가 긴 게 아니고요. 뿌리에 얘네들의 양분을 뿌려줘서 키우는 겁니다. 뿌리에 양분 먹고 큰 유럽 상추를 소비자에게 보내기 위해 긴 뿌리를 요래요래 돌돌 말아주는 이 두 사람 누구세요? 여직원 이면수 씨고요. 여기 한규호 씨라고 배우러 온 친구가 있어요. 이 길게 뽑아내는 뿌리 길이만큼이나 최상의 작물로 키워내는 비법이 궁금해 짓던 농사를 잠시 미뤄두고 부자농부를 찾아왔다는데요. 복숭아 농사하고 이제 부사, 겨울 사과 농사를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옛날처럼 이제 가격도 안 나오고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이제 수경 재배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작물을 수확하고 포장 배송하는 과정까지도 배움의 연속입니다. 박스를 줘. 내가 이렇게. 뿌리채 개벌 포장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최대한 신선함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미 익숙한 사이인 듯한 손님. 대뜸 유럽 상추부터 받아 드시는데요. 누구시길래 연거푸 드실까요? 이 지역에서 사장님 상추 맛있다고 소문나서 가끔 사러 옵니다. 아하, 유럽 상추 사러 온 단골이셨구나. 집 앞 배송시간까지도 기다릴 수가 없어 이렇게 종종 농장까지 들린다고 하는군요. 네, 여기 맛있습니다, 예.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입소문이 퍼져 재구매율이 높다고 합니다. 현장 판매하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물 종류와 판매량을 올리면 소비자 주문이 사사사사 금세 매진된다고 하네요. 신선하고 맛있는 쌈 채소를 수경 재배로 키우는 부자농부. 그 재배법의 시작은 바로 이 작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작물 이름이 뭐예요? 이거요? 좀 비싼 겁니다. 비싼 거예요? 예. 이름 물어봤더니 대뜸 비싸다는 부자농부.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름도 안 가르쳐주세요. 드셔보세요. 오, 이거 상추 같은데요? 아, 상추는 아니고요. 좀 더 씹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고추냉이입니다. 고추냉이요? 이 어린 식물이 아싸한 매운맛을 내는 고추냉이로 큰다고요? 어디 아직 뿌리가 길고 얇은 게 먹기까지 크려면 한참 멀어 보입니다. 뿌리를 먹는 게 아니라 뿌리 위에 이제 줄기 뿌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먹는 부분이고요. 요 줄기가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요 길이가 더 커지는 겁니다. 아하, 고추냉이는 뿌리가 아니라 줄기를 먹는 거였군요. 최상품은 1kg에 30만 원 할 정도로 고부가 가치 작물입니다. 그러나 수입산 고추냉이를 주로 소비하고 있는 게 현실. 우리나라에선 일부 지역에서만 시도할 정도로 고추냉이 재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전부터 철원이란 곳에서 재배하고 있고요. 평창, 횡성, 이렇게 강원도 쪽 산골짜기나 그 시원한 물이 있는 곳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에서 재배하기가 그게 조건이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의 재배 기술입니다. 부자농부만의 고추냉이 재배 기술? 과연 어떤 기술인지 이제부터 집중 바랍니다. 우선 1단계 모종 식지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부자농부가 직접 낸 모종입니다. 이 스펀지는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이 구멍에 맞지 않고 여기서 스펀지를 돌려서 고추냉이는 뿌리가 커지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에 넣을 수가 없고 이렇게 포트에 넣어서 이렇게 식재해주면 끝인 거지. 부자농부의 시범을 보고 열심히 배우는 모범생 한규호 교육생. 뿌리를 고정할 때 성장 후를 고려한 식재법입니다. 스티로폼 베드 위에 재배판에 그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요. 작물에 따라서 간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 간격을 맞춰서 심고 있습니다. 간격도 가지런히 맞춰 식재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밑에서 뿌리 쪽으로 물을 뿌려줘서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항상 물에 잠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뿌리 쪽에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늘 물에 담겨 양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방식인데요. 수경재배법 중에서도 에어로포닉스라고 해서 분무 수경이라고요. 얘네들의 양분을 뿌려줘서 키우는 겁니다. 에어로포닉, 분무 수경 재배는 수경 재배법 중 하나입니다. 양분이 섞인 물을 상시로 공급을 하지 않고 일정 간격으로 뿌리에 주되 공급되는 과정에선 산소와 양분이 닿는 용적률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도록 분무 방식으로 양분을 뿌리에 뿌려주는 재배법입니다. 에어로포닉 농법에 관해 특허를 3개나 받은 이명곤 부자농부. 뿌리가 공중에 노출돼 있으면서 일정 시간에 물만 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장마 때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맛을 잃게 되는데 채소들도 뿌리를 항상 담그고 있으면 맛이 좀 싱겁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에어로포닉 분무식 수경 재배법으로 최고의 농산물을 키워라. 자동적으로 시간에 맞춰 공급되는 물, 충분한 양을 주지 않는 대신에 특별한 양분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비법은 뭘까요? 창고 가득한 다양한 포대와 용기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저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먹일 밥입니다. 아이들 밥? 무슨 말인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질산칼륨, 질산암모늄, 질산칼슘, 과학 시간을 방북해 할 정도로 다양한 성분을 계량해 전시해 두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서 밥을 먹이는 거죠. 오랜 연구를 통해 최적의 비율을 찾은 부자농부.
잘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색깔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용기에 따로 담아 놓습니다. 비료를 나눠 담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합쳐서 할 경우에는 서로 융합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차례 순서대로 그것도 넣는 순서가 또 따로 있어서요. 그거대로 합니다. 갈색과 푸른색 이것만 있으면 뿌리에 뿌려줄 양분 걱정은 전혀 없겠는데요. 이젠 다 된 건가요?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빠져서요. 그걸 더 넣어야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요? 아, 그것도 알려주세요. 알맹이 빠질 뻔했던 부자농부의 비법 다행히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꽁꽁 싸매던 가루를 하나, 둘, 셋. 야, 컵 하나를 채우는데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 저희만 넣는 건데요.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갑자기 밀당을 하는 부자농부.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화끈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미원입니다. 네? 한 꼬집만 넣어도 깊은 맛을 내다는 그 조미료요. 진짜 그 조미료를 작물에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농업에서도 이제 아미노산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가격이 좀 비싸요. 얘네들이 이제 붕산이라든지 미량 요소가 부족한 거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좀 하는 거 저희가 느꼈거든요. 양액에다가 같이 타서 주게 되었습니다. 양분 제조 완성. 이제 공급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큰 통이 하나, 둘, 각각의 용기별 양분을 나눠 두 통에 담습니다. 저희가 식물을 기르는 가장 핵심 비법입니다. 에어로포닉의 핵심 비법은 이제부터가 진짜 너무 스마트해서 농부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된답니다. 양액통이라고 해서요. A 양액과 B 양액 그리고 C의 질산이 들어있는 거가 혼합이 돼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타임별로 지금도 분무 수경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쏴주고 있거든요. 뿌리 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양분을 간헐적으로 공급받는 뿌리는 양분 흡수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 생존형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다른 재배 방식의 뿌리보다 풍성하고 길게 뿌리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뿌리가 5개월 만에 가능한 이유인 거죠. 아, 예, 오셨어요? 네. 이게 이제 모종 심은 지 한 달 된 거거든요. 예, 활착되면 금방 자랄 것 같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추냉이 모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희가 고추냉이를 컨테이너에서 처음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는지 좀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추냉이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질문하러 왔습니다. 부자농부의 에어로포닉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재배 시설을 제작 중이라는데요. 장소 구애 없이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스마트한 재배 시설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제 컨테이너 재배 시설에 모종을 옮겨 심을 단계를 앞두고 성공 여부를 가늠할 모종 상태를 확인차 방문한 것인데요. 과연 부자농부의 모종은 만족해 할까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거. 아이, 그럼요. 열심히 했습니다. 또 뿌리도 건실한 것 같고 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의 대만족 속에 출하하는 모종. 이렇게 에어로포닉으로 재배된 작물의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채소와 모종으로 연간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유럽 상추와 모종 판매로 연매출 6천만 원. 그날 오후 뭔가를 열심히 가는 중인 부자농부. 수확해놓은 생고추냉이입니다. 이거 음식의 풍미를 쫙 끌어올려주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맛이죠. 그냥 두고 냄새. 매워요, 진짜 매워요.
자, 이렇게 최고급 생고추냉이가 준비됐는데 고추냉이의 새로운 단짜, 허허, 소고기가 빠질 수가 없죠. 고소한 소고기에 고추냉이 얹으면 끝. 그러나 잠시 후 매워요? 진짜 고추냉이 맛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와사비 이런 횟집에서 먹는 와사비 맛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거기서 먹고 나면 그로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느낌이 있는 게 보니까 틀리긴 틀려요, 확실히. 갑자기 이제 단맛이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단맛이 먼저 느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목으로 넘기고 삼키고 나서부터 이제 매운맛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추냉이 재배하는 농부만이 노리는 이 특권. 아하, 이 맛에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럽다. 그날 오후 노을이 가을 하늘을 물들어갈 즈음 강변으로 산책을 나온 부자농부. 바쁜 농사 일정 중에 그래요, 잠시 누리는 이 여유 필요하겠죠. 예,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려고 해요. 급격하게 하는 운동이나 이런 거를 못해서 그래서 주로 걷는 게 좋다고 해서 걷고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는 이 시간은 너무 바삐 뛰어가지 않고 수시로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며 건강하다고 믿었던 부자농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룬 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이 조경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무를 심고 이런 바깥에서 하는 일이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한동안 병원에 있었어야만 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2016년 40대 중반에 선고받은 폐암 3기. 결국 한쪽 폐를 절제했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와 요양원 생활은 그에게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수경 재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게 됐고 2년 후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물이 지역마다 틀리고 가는 곳마다 지하수의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pH를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면 노엽이 진다거나 아니면 끝에 부분이 팁번이 온다거나 버닝이 와서 상품성으로서 가치가 없는 상품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마다 다른 물의 성분을 조절하기 위해 물에 희석할 양분 연구를 시작한 부자농부. 그런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분무식 수경 재배법으로 안정적인 작물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농민들은 다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환경도 깨끗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또한 신기해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하나의 일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아직도 불 켜진 부자농부의 하우스. 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또 뵙습니다. 예, 빨리 해야 돼요, 이사님. 우리 뭐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서두르는 두 사람. 휴대용 가스레인지, 거기에 깊은 냄비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얀 통, 하나씩. 딱 고기에 막걸리까지인데, 어허, 그렇게 마구마구 흔드는 거 보니까 막걸리는 아닌 것 같고, 아하, 너무 궁금한데요. 아, 이사님 이제 됐어요. 네네네. 점성이 있는 흰 액체, 갈색 액체를 섞어 두 통으로 나눠 마련했는데요. 이사님 저 끝에다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각각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액체가 든 통을 들고 위치로. 바닥에 평평한 판을 깔고 액체를 끓이는데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감이 안 오는데요. 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에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새 끓기 시작한 액체에선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작물에 오르는 것 같더니 하우스를 하얗게 덮습니다. 이거
이렇게 두고 퇴근해도 되는 건가요? 다음날 아침 밤새 별일 없었는지 걱정되는데요. 얼른 하우스 안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시죠. 그런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연기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재료는 위에 좀 이게 예, 여기도 떨어져 있네요. 끈적끈적해가지고 네. 재료는 위에 좀 많이. 여기도 다. 작물을 일일이 살펴보는 부자농부.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죠? 어제 연기는 또 뭐였죠? 노지 재배에서는 가장 힘든 게 풀이고요. 이 시설 재배에서는 가장 힘든 게 병충해인데 그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어제 밤에 훈연을 해서 이 병충해를 잡는 겁니다. 충해를 해서 온실가루일을 어제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훈증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로 신선한 농산물을 키워라. 예, 여기 고추에 많았던 부분들 꼼꼼히 살펴봐야 보일 정도로 작은 해충. 방제 효과를 실험해 본 건데요. 고추잎. 그리고 요 밑에 이 해충들이 한 해 농사 망치는 주범들이죠. 이제 다 떨어져 있는 애들이죠. 예, 여기 봐보세요. 이게 온실가루입니다. 원예 작물에 피해주는 해충으로 해외 관엽식물에 묻어 유입된 외래종입니다. 이게 이제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요. 그 즙 빨아먹고 난 배설물이 이제 잎사귀나 과일에 새카맣게 만들어서 잘 닦이지도 않고 상품성을 완전히 저해해버리죠. 그나저나 어젯밤부터 함께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세요? 같이 개발하고 있는 네. 이사님이십니다. 네. 부자농부가 하우스 병충해 방지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던 중 만나서 함께 개발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최적화를 내면 이런 포장, 시험 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이런 시험 포장을 제공해 주시고 또 힘들었지만은 하여튼 해충을 많이 키워 주셔가지고 저희가 실험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방제할 때는 굴파리하고 온실가루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작지만 번식력이 강해 작물 피해를 주는 온실가루이. 주로 잎의 뒷면에 숨어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는데 배설물인 감로에 의해 그을병이 유발되면 판매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알에서 성충까지 되는데 3-4주. 약 300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증식력이 대단히 높아 짧은 기간에 시설 작물들의 큰 피해를 초래한다니 초기 박멸이 최선입니다. 실내에 있는 모든 해충을 잡을 수 있는데 가장 실내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제 응애, 또 진딧물, 지금처럼 이렇게 온실가루이, 굴파리라는 애들이 있어요. 해충별로 저희가 명확하게 거의 90%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훈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약제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온실가루이 외에도 다양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퇴근 후 밤새 하우스에 훈연을 채워놓으면 해충이 박멸되는 방식으로 농가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주재료인 식물성 오일 등은 유기농 농업자재로 공시 증명받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훈중 방법으로 살충하는 게 7월쯤에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훈증법을 이용한 친환경 퇴치제 판매로 연매출 2천만 원. 그날 오후 해충 퇴치 실험을 끝내고 농장을 나온 부자농부. 오래전부터 약속해온 고객을 만나러 나서는 길이라는데요. 빗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태백시. 무슨 일일까요? 다짜고짜 어딘가를 들어가는 부자농부. 아유, 잘 자라고 있네요. 에? 여긴 또 어디예요? 식물 공장에서 고추냉이 재배하는 거를 그 분무수경으로 여기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가 알려드렸고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부자농부 성공 비법 세 번째. 에어로포닉 농법을 설계하고 판매해 고수익을 창출하라.
지난 시간 동안 개발하고 실험을 반복해하며 쌓아온 비법들을 이곳에 쏟아부었던 부자농부. 번듯하게 잘 자라고 있는 고추냉이. 부자농부 마음은 어떨까요? 고추냉이 재배로 수익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니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고추냉이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이 대표께서 수시로 재배 방법이라든가 그걸 가르쳐 주셔서 성공을 지금 앞두고 이래 있습니다. 아유 고맙죠, 맞아요. 예, 저희 농장하고 똑같이 이렇게 분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발달한 게 열심히 잘 크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무 수경 재배를 설비하면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분무수경 플랜트로 연간 1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에어로포닉 시설 설계 및 판매로 연매출 1억 7천만 원. 비가 갠 뒤 화창해진 다음 날 일찍부터 모종판을 챙기는 부자농부. 사전 주문량에 맞춰 모종을 준비할 참입니다. 이 동글동글한 알들은 뭔가요? 아, 예, 이게 유럽 상추 씨앗으로서요. 발아에서 모종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핀셋으로 구멍 하나에 하나씩 씨앗을 넣고 에어로포닉 베드에 올려놓으면 감감무소시킬 것 같은 씨앗에서 3일이면 발아가 되고 2주 후면 이렇게 건실한 모종이 됩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총정리. 유럽 상추와 모종 판매로 6천만 원. 훈증법 친환경 해충 퇴치제 판매로 2천만 원. 분무식 수경 재배 시설 설계와 판매로 1억 7천만 원까지 연매출 총 2억 5천만 원. 이명건 부자농법의 성공 비법 총정리. 첫 번째, 에어로포닉 농법으로 최고의 농산물을 키워라. 두 번째, 훈중 친환경 방제로 신선한 농산물을 키워라. 세 번째, 에어로포닉 농법 설계 판매로 고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예, 앞으로의 농업은 선진국처럼 정밀적이고 과학적인 농법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쉽고 편하게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 증대도 되고 활기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농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이 건강하고 일할만 나는 환경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이명건 부자농부. 그의 열정이 꼭 실현되길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